장관으로서는 사상 초유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입니다. 예,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가결이 됐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멈추지가 않겠다. 예, 어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대상이 어찌 이상민 뿐이겠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탄핵 대상이 어찌 이상민 뿐이겠는가. 다른 사람도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윤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다. 이제 이상민을 탄핵을 시켰으니 가결입니다. 가결. 어제 국회에서 가결을 하면은 이제 이상민은 오늘부터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됩니다. 예, 출근도 당연히 못 하고요. 또 뭐 사무실, 차, 비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톱이 되는 것이죠. 직무가 정지가 되고 행안부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그게 바로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요. 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헌재로 이 공이 넘어갑니다. 헌재로 오늘 아마 김도 법사위원장이 헌재로 서류를 다 넘길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180일 이내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국회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김무성을 비롯해서 유승민 뭐 이른바 바른정당, 예, 바른미래당 그쪽의 세력들의 또 민주당과의 이런 야합, 짝짝꿍으로 해서 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제적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지금 장관하고는 또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이탈자, 반대표, 이른바 배신자로 불리는 그들의 일단 한 20여 명의 그런 의원들이 민주당과 합세를 해가지고 탄핵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로 넘어가서 6개월, 180일 내에 이제 심리도 하고 공개 변론도 하고 그래서 이정미죠.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땅땅땅 뭐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공개 변론을 거쳐서 180일 내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180일이면 6개월이고요. 지금이 2월 중순이니까 3, 4, 5, 6, 7, 8월 중순 매우 이제 무더운 한만 7월 달이나 8월 중에 이게 헌재에서 결론을 내겠죠. 그렇습니다. 예,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됩니다. 6명 이상이. 예, 여기서 노는 노무현이죠. 노무현 탄핵 심판 때는 63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3달, 91일이 걸렸다. 예, 이 180일 이내에 인용이나 기각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노 때는 2달, 박근혜 대통령 때는 3달이 걸렸다 하는 얘기. 예, 그러니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내야 이게 인용이 되는데요. 글쎄요, 저는 제 분석으로는 헌재에서 이건 인용이 될 가능성보다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훨씬 크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잠시 헌재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헌재는요, 소장을 포함해서 헌재 재판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 이 탄핵 사건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 출석을 하게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 즉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3명 정도만 이탈을 하고 나머지 6명의 찬성이 꼭 있어야 된다.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 있는데요. 지금 헌재 소장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른바 민주당에서 낙점을 하거나 민주당 TO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른바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헌재 재판관이고요. 이선혜, 이종석, 이은혜, 이영진 이 네 사람 재판관은 중도 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된다. 네. 그러니까 한 2명 정도가 좌파 성향 헌재가 더 많은 거죠. 당연합니다. 문재인 때 뭐 공석이 되면은 자기 사람을 다 집어넣었을 테니까요. 이 가운데 두 사람이 3월과 4월에 옷을 벗고 나옵니다. 바로 이선혜 재판관이 3월 28일 임기가 끝나고 또 이석태라는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으로 물러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심리기관의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즉 9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사람은 대통령, 3사람은 대법원장, 나머지 3사람은 국회, 여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 교체되는 2명은 바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알다시피 김명수 아닙니까? 김명수. 이른바 친문재인, 이 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명수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는, 두 사람이 지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상당히 또 첨예한 그런 대립이 일어나겠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을 자기들 성향, 이른바 친민주당 성향, 친문재인 성향 이런 사람들로 채우려고 오죽 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또 다른 또 갈등이 이제 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헌재의 이 인용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뭐 제 이 촉입니다. 기자 생활을 했던 그 촉을 이럴 경우는 이게 인용이 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생의 미로님, 김은정님, 3, 4월에 바뀌게 되는 헌재 2명을 김명수가 지명하게 된답니다. 예, 김은정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시죠? 네, 좋습니다. 이대로님, 예, 김은정님, 경한님, 토미니스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우리 토미니스님도 지금 들어오셨군요. 예, 토미니스님 어서 오십시오. 참 법조인들 난장판이네요. 진해권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여당은 막무가내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고요. 예, 어제 이상민 장관 그 탄핵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 기사의 밑으로 좀 내려봐 주시고요. 이 표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 제적의원이 299명에 과반수가 150명인데요. 예, 150명만 넘으면은 가결이 되는데 179표를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69표니까 나머지 이른바 또 이 반개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10표를 더해서 179표다. 반대가 109표. 이거는 뭐 국민의힘 표만 그대로 반대표가 나오는 건데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도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가 4번째죠.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 이어서 4번째인데 강요, 즉 장관으로서는 사상 초유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입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현직 대통령이었고 임성근은 전 부장판사. 아마 시사에 밝은 분들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왜 탄핵 소추에 이름이 올려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에 가결이 됐는데 예, 그해 5월 달에 헌재에서 기각을 한 거. 그래서 탄핵 역풍이 불었던 것이죠. 탄핵 후폭풍이 불어서 그 즈음에 있던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 이른바 탄도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탄도리. 예, 탄도리가 대거 당선되는 그런 현상을 빚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에 가결이 됐는데 17년 3월에 헌재 인용이 덜컥 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뒤에 영어의 몸이 됐다 하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임성근 부장판사 2021년 2월에 가결이 됐고 예, 그해 10월에 헌재에서 각하가 됐다 하는 얘기.
그런데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월 8일 어제입니다. 어제 가결이 됐는데 이게 3개월 또는 4개월 뒤에 어떻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저는 분석을 하기에 당연히 이거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탄두리 중 하나가 정청래입니다. 인생의미로님 그렇죠? 정청래를 비롯해서 탄두리 아직까지 살아있는 탄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요. 국힘에서도 찬성한 인물이 있나요? 이순희님 찬성한 인물? 어떤 찬성이요? 어제, 국힘에서는, 이게 다 무기명 투표니까 확인은 안 됩니다. 누구가 자기 이름 걸고 찬반을 하면은 국회 그 전광판에 딱 파란불은 찬성, 빨간불은 반대 이렇게 뜨는데 어제는 시작할 때 아예 얘기를 했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라니까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한두 명이 이상민과 윤석열에 약간 뭐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은 뭐 찬성을 꾹 눌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론으로 저거는 뭐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당들도 찬성을 한 거죠. 리츠빌님. 네. 국힘은 109명 전부 반대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라고 나오니까 뒷배가 든든하니 마음껏 드셔. 그럼 이재명이 받았다 쳐도 무죄야 하하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 법감정 그다음에 우려 섞인 시각이 일단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죠. 뒷배가 든든하니까 마음껏 드세요라고 돈다발이군요. 식당이 음식이 아니라 돈다발을 마음껏 드세요. 그럼 이재명이도 받았다고 해도 무죄인가? 하하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참, 50억을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나?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나? 네. 저부터도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슈 1에 곽상도 무죄를 국민이 납득할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만평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표를 갈고 있다. 탄핵, 방탄, 무죄, 전당대회. 국민들은 이제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라 저걸 쇳돌이라고 그러죠. 쇳돌. 칼을 가는 쇳돌에 이미 뭡니까? 총선에서 칼을 갈고 있다. 표를 갈고 있다. 탄핵, 방탄, 무죄, 전당대회. 여기서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쪽의 키워드고요. 무죄는 바로 지금 곽상도 무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방탄이나 탄핵은 민주당 쪽에서 쓰는 그런 전가의 보도 이런 것들을 다 저렇게 쇠를 벼르고 자, 이 총선 때 두고 봐라 라고 국민들은 표를 갈고 있다. 두 번째 이 만평은 상당히 수작이네요. 탄핵, 방탄, 무죄, 전당대회 최근의 어떤 사안을 딱 저렇게 키워드로 해서 국민들은 기다려라. 너희들 우리가 심판해 줄게. 총선이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쇳돌에 표를 갈고 있다. 최근에 본 그 만평 중에서는 아주 저게 기억에 남을 만한 수작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제유피님, 효자동무관님. 성렬형 탄핵 시도시 국회의상당과 민정당사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사겠죠? 민주당사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곽상도 기소한 검찰이 박범계 쪽에서 임명한 친문 검사들이라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검찰이 박범계 쪽에서 임명한 친문 검사들이라면 국민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참, 검사들의 정의의 화신이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렇게 정치색으로 검사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비극의 씨앗인 것이죠. 국민의 저런 사람이 문제라 어차피 머릿수에 밀려 앉을 거라고 포기했다고 할 거지만 끝까지 투쟁하는 의지가 없답니다. 맑은 순이님. 네. 그렇군요. 금비스패너님 안녕하세요. 라고 제이오피님. 저짝 편 안 들고 국민들 상대를 제대로 표현한 듯 하네요. 그렇죠? 네. 만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루이스빌린 국민들 상태를
제대로 만평에서 표현한 걸로 봐게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세 번째 만평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금빈님 또 경아님 우리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요청을 하신 대로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은 예, 좋아요를 살짝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보내주시면 예,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방송이 널리 예, 이 방송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런 게 뜨네 라고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에 툭툭 뜨죠. 바로 그게 구독자 확장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방송도 있네 라고 이른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준다. 예, 그게 좋아요가 많을수록 그런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2번, 3번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구독자 배가 운동은 아까 우리 그렇습니다. 스페너님이 말씀을 해줬죠. 경아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경아님 말씀대로 구독자 배가 운동. 네, 우리 왕 시청자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이렇게 모셔서 구독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게 구독자 배가 운동의 요청이다. 네, 예, 저는 많이 했냐고요? 네, 저는 뭐 어제도 여러 사람을 하고요. 저는 아마 글쎄요, 제 지인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만 한 2, 3천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년 3개월 동안 제가 이 방송을 개국한 지가 1년, 예, 동아일보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지금 1년 3, 4개월 되는데 와서 개국을 하고 글쎄요, 최소한도 한 2천 명은 제가 제 지인들 예, 구독으로 연결을 한 거니까 저는 당연히 책임자이고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으로서 의당해야 될 일이니까요. 제가 아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